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2004년 벌어진 일인데 많은 분들 지금 굉장히 공분사고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 사건 지금 2004년 사건인데 지금 굉장히 조명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이죠? 네, 우선 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요,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이 한 명의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1986년에서 1988년생으로요,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44명 중 1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유튜브에서는요, 지난 1일 가해자들을 찾아내서 이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얼굴, 사진까지 모두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한 주동자가 이 백종원 씨의 맛집으로 소개된 식당, 그러니까 이 식당이 이 가해자의 친척집이라고 합니다. 이 친척집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아 결국 이 식당이 휴업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 외에 다른 가해자 역시 김해에서 한 수입차 딜러로 근무한다면서 신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자 직장에서 해고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네. 불과 한 3-4시간 전에 다른 유튜버가 또 3번째 가해자라면서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름, 나이, 핸드폰 번호, 직장, 그리고 얼굴, 가족 사진까지 모두 공개를 한 상태인데 자, 이 유튜버는 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해서 이 명품으로 휘감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드라마화가 돼서 저도 봤던 기억이 났고 굉장히 저도 함께 공분을 샀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경옥 교수님, 네. 44명이 이 가담자 44명이 전과가 하나도 없다. 피해자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됐었죠. 유튜브가 잇따라 공개했고 파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44명이 아마 그 시기에 소년법의 특혜를 봐서 지금 전과 기록이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모두 다가 소년부에 송치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당시에 이제 검찰, 경찰, 법원이 이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이 20년 지금 지나고 나서 하나의 그 후폭풍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38세, 37세의 사람이 맛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동자는 이렇게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고 뭐 딸에 대한 애정도 표현한 반면 피해자는 사실상 그 모든 심신상실에서부터 인격적인 삶이 지금 와해가 된 이러니까 어쨌든 형평성, 공정한 정의에 너무 반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적 제재가 시작된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딜러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그 주동자 그 역시 외제차가 3대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뻥뻥거리면서 사는 이런 모습에 분노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인데요. 결국은 사적 제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인데 암만 그와 같은 이제 정확한 판단과 적정한 처벌이 없었던 것이 지금 그 사적 제재를 과연 정당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사적 제재 허용 범위 놓고 논란이 있는데 양진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더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법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적 제재 범위 이거에 따라서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적 제재의 경우에 내가 아무리 뭔가 정의감을 가지고 공익적인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 기저에는 아마도 이 가해자들이 충분히 벌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는 생각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는 본인이 책임을 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예. 일단 사적 제재로 이렇게 본인의 이제 신상 수집을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명예훼손죄도 성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장가 기자, 가해자 아까 44명이라고 했죠. 이들이 뭐 서로 정보를 뭐 제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튜버가 지금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 가해자 중에 몇 명이요. 내가 다 말을 할 테니까 나의 내신상만 좀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유튜버는요. 아직 폭로되지 않은 가해자들이 유튜버에게 계속 사과를 하면서 내가 그때 당시에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상에 대해서 다 털어놓을 테니까 내 신상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가해자 대부분이 사실 1986년에서 1988년생, 그러니까 30대 후반 정도의 나이니까요. 만약에 자신들의 이런 신상들이 공개가 되게 되면 가족들이나 아내, 자녀들이 또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유튜버는 그래서 저한테 사과하지 마시고 사과를 하려면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를 해라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예. 자, 이 교수님.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막 저도 모르게 좀 화가 끓어오르고 시청자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정말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이거 소위 말 재심을 청구하는 이런 사항도 아닌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그 시점에서 그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다만 지금 상당히 그 빈판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또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찰의 그 수사 그 방법 자체가 그 피해 그 중학생을 데려다 놓고 40여 명의 그 고등학생들이 누가 성폭행을 했느냐 바로 그 면전에서 지적하게끔 하는 이런 상당히 그 야만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는 이런 예. 점들 그리고 또 그 검사 역시 왜 그거 같이 당하고 나서 밀양에는 또 왔느냐 이런 얘기 또 그 주민들 역시 꼬리를 쳐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들 등등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2차 피해가 너무 지극하게 발생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2차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이 이 사건으로 처음 사실 이루어지게 됐죠.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안전 보호,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당사자에게 4천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 5천만 원 처음 이제 배상이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그 44명이 예를 들면 14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그 당시에 결론이 났습니다. 네. 왜냐?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성폭행 그 죄는 친고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합의가 진정한 의미의 합의였느냐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합의금을 사실 받아갔는데 그 가족 간의 그 분쟁이 또 있었고 그 합의금도 이 피해 여학생에 의해서 쓰여지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이런 점들 종합하게 되면 형사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지금 현재 시민들이 공분을 사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네, 양진 변호사님. 당시 가해자 부모 발언 그리고 밀양 일부 주민들 황당한 발언이 또 여기에 2차적으로 좀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는데요. 가해자의 부모입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아니라 가해자의 부모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왜 내가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라면서 우리가 또 역시나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딸 자식을 잘 키워야지 애가 와서 이렇게 꼬리를 치면 안 넘어갈 남자애가 어딨냐라면서 오히려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한 것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황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리고 유튜버는 또 어떤 좀 공개를 하고 또 처벌을 피해가면서 공개를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